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은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약해졌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쓰이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것들이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훨씬 더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한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라며 가볍게 넘기고 다른 분은 며칠씩 그 일이 마음에 남아서 힘들어 하십니다. 같은 모임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편안하게 들으시고 다른 분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무거울 수도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거나 지나간 일을 오래 붙잡거나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거나 이미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거나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겨 지금 이 순간을 놓치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편안해지는 노년의 태도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이시나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뭔가를 말하고 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야 했나?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뒤따르시나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특히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내 행동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끊임없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누군가는 다르게 해석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누군가는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항상 누군가의 반응이 신경 쓰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 불안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라 진짜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고, 손자, 손녀들에게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고 싶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 모든 기대를 맞추려 하다 보면 너무 지칩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행동 후에 드는 걱정도 줄어듭니다. 또한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때 그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 관계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이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을까요? 오래 살아오면서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십시오.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느끼시는구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내 선택을 흔들게 두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는 삶은 어느 누구의 기준에도 충실한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지나간 일에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억울한 일, 오해받았던 것, 상처를 준 사람,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끔씩 마음속에서 올라오시나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좋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것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이런 원망이 마음속에 남아서 현재의 관계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계속 반추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재생하면서 그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지를 상상하는 것. 이것이 현재의 에너지를 과거로 계속 빼앗아갑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집착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쌓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그 이야기들이 더 자주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삶이 좁아지면서 과거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실제로 무엇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아무리 원망해도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착이 바꾸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 상태뿐입니다. 그것도 더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왜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마음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들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와 경험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행복이 자라납니다. 또한 현재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이 현재의 관계에 투영되지 않을 때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더 순수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이야기가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 대한 집착은 지금의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지라는 흐름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다가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후 갑자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험이요. 아니면 자식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요. 혹은 다른 분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요. 비교는 행복의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입니다. 비교는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비교가 왜 노년에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비교를 해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여지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더 직접적인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신보다는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 집 자식은 이렇게 해준다더라. 저 집 손자는 이런 학교에 다닌다더라. 이런 비교가 자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교가 삶을 어떻게 힘들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기준으로 만족을 찾으려 하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눈이 가 있으면 내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지금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할 때 내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내 삶만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 자체를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곁에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려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흐름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돌려 지금 내 삶에 있는 좋은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 연습이 반복되면 비교보다 감사가 먼저 오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삶에는 그 삶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좋아 보여도 그 삶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에는 내 삶만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세 번째 태도입니다. 네 번째 태도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 중에 진심으로 편안한 관계와 의무감에서 유지하는 관계가 각각 얼마나 되시나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관계와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노년기의 마음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잘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거나 이미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데서 옵니다. 왜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까요? 오래됐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오래됐다는 것이 지금도 그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더 외로워질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나온 에너지로 진짜 편안한 관계를 더 깊이 가꾸면 훨씬 덜 외롭습니다. 의무감도 있습니다. 저분이 먼저 연락하면 받아줘야 할 것 같은 느낌,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 이런 의무감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에도 계속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편안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진짜 소중한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진된 에너지가 전반적인 삶의 활기를 낮춥니다. 또한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기 싫은 모임을 억지로 가고 연락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연락하고 그 자리에서 억지로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왜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에서 유지하던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줄이면 그 에너지가 진짜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들로 향하게 됩니다. 그 관계들이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많은 관계보다 진심으로 편안한 몇 개의 관계가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관계와 기운이 빠지는 관계를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빈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덜 쏟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여유로 진짜 편안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으십시오. 관계는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태도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어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있거나 다음 주에 있을 일이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어제의 일을 후회하거나 며칠 전 있었던 대화를 다시 생각하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거나 앞으로의 건강이나 경제를 염려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노년기에 특히 이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미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지금 함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한다는 것이 왜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있을 때 삶이 가장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또한 오늘에 집중하면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던 것,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오늘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오늘 하루를 충분히 좋은 날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설령 일어나더라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그 걱정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집중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발밑의 감촉과 주변의 풍경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그 오늘들이 쌓여서 좋은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말년복은 화려한 날들의 합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들을 소중히 산 결과입니다. 오늘 5가지 태도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 지나간 일에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5가지가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노년의 태도들입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라고 느끼신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건 나도 이미 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드신 것이 있으셨나요? 어떤 마음이든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넓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한가? 오늘 하루가 충분히 좋았는가? 곁에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에서 옵니다.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에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내 삶에서 좋은 것을 찾는 것. 이런 태도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충분히 평온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이 되셨어도 80이 되셨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날보다 2번째 날이 조금 더 쉽고 한 달 후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하루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해보거나 과거의 이야기가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고 해보거나 비교하고 싶을 때 내 삶에서 좋은 것을 하나 찾아보자고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 후반을 더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